안녕하세요. 저는 한컴 캠퍼스의 박소영 강사고요. 저희가 오늘은 2회차 유튜브 기초 2회차 수업을 진행하는 날이죠. 예.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수요일 날 했던 유튜브 기초 1회차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화면을 그러니까 조작하시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예.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대한 소개도 드렸죠. 자, 그럼 저희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실 때 저희는 보시면 예. 자, 유튜브로 들어가시려면 저희가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상을 보러 들어가실 때는 여기 크롬이나 엣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익스플로러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것만 아니시면 얘는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이제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익스플로러는 웬만하면 인터넷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영상만 그냥 보러 들어가신다면 크롬이나 또는 엣지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로그인 하시고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들어가실 때는 아무래도 크롬이 조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당장 크롬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6회차, 7회차 정도 가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채널 만들어서 영상 올리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는 반드시 크롬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롬을 설치하고 이러시는 거는 저희 지금 수업 중에 구글 크롬 활용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셔서 요 크롬이라는 거 설치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로그인하고 들어갈 때는 크롬으로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지금 크롬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은 크롬으로 저희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없으신 분은 지금은 뭐 엣지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까지는 요 크롬으로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갈게요. 같이요. 자, 그럼 저희 일단 인터넷 들어가 볼까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크롬으로 들어갈 건데요. 크롬이 없으신 분은 지금은 엣지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엣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크롬 들어가시면 저는 첫 페이지를 유튜브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첫 페이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만약 네이버나 다른 게 나오시면 거기서 뭐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죠. 유튜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자, 검색란에다가 유튜브라고 쓰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저희가 잠깐만 약간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유튜브라는 거는 저희가 우리 이전에 우리가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SNS,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운영을 하셨잖아요. 뭐 지금도 다 그렇게 운영을 또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글자 위주의 어떤 SNS였다면 지금은 영상 위주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글자 읽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방송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라는 거 있고요. 거기서 BJ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유튜브가 이제 아프리카 TV하고 만들어진 그 연도는 또 거의 비슷해요. 2005, 2006년.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전 세계 네티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로 얘가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프리카 TV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유튜브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나라가 영상을 올려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요즘은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유튜브를 보시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유튜브를 접하는 세대가 어느 한 연령에서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대부분 다 많이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시죠. 예. 그래서 유튜브가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맨 처음에 올라온 영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아직도 있어요. 2005년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맨 처음 올린 영상. 예, 1호. 유튜브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맨 처음 올린 영상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Me at the Zoo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Me at이라고 쓰면 여기 Me at the Zoo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눌러보실래요? 그럼 이 영상 나오죠? 이게 뭐죠? 유튜브를 만들고 이게 이제 이걸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 유튜브를 만든 창업자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바로 이 유튜브를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15년 전에.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2005년, 2006년에 생겼잖아요. 2005년, 그쵸? 2005년에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죠. 창업자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분이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맨 처음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디오, 여기 써 있네요. 첫 번째 비디오라고,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비디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구글이 인수를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글이 예, 인수를 해서 지금은 이제 구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 최초의 영상인 거예요. 최초의 영상. 예. 자, 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메뉴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여기에 줄 3개를 누르시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야 예를 들어서 구독이라든가 여기 보관함이라든가 시청 기록 같은 거는 로그인을 하셔야 볼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나머지는 여기 인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인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누르시면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게요. 바로 이 밑에 음악, 스포츠, 게임, 영화, 뉴스 누르시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요 분야별로 유튜브 이제 채널들이 보이기도 하고 영상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요. 유료. 그래서 돈 내고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런 무료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내고 보는 영화 같은 것도 여기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 있고요. 예. 자, 요거 누르시면 우리가 이 줄 3개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누르면 다시 접혀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뭘 검색하거나 해서 여러 군데 누르잖아요. 그러다가 나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갈 거야. 예, 맨 앞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얘가 홈 버튼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 이거 누르셔도 되고. 됐지요? 예. 자, 그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검색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상을 업로드 하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로그인을 하셔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 그래서 눌러보시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유튜브는 뭐 광고를 보는 대신에 무료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 중에는 유료 예, 돈 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이런 유료 버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들이 들어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도 보시면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언어를 바꾼다거나
네, 여기 지금 언어가 자동으로 한국말로 나오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접속을 하셨다면 메뉴가 중국어나 일본어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눌러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메뉴가 다시 다 뭘로 나와요? 한국말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접속을 했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 왼쪽에 인기 영상, 그리고 분야별로 인기 영상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게 그 검색 대상이 한국에서 올린 영상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접속을 하셨다면 그 나라에 인기 있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은 여기 위치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이게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을 기준으로 하니까 KR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검색 대상이 여기 이런데 인기 영상이나 이런 검색 대상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올린 걸로 그 지역에서 올린 영상 위주로 나오는 거고, 예, 인기 영상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나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설정은 여러분이 못 써요. 이것도 로그인 하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이 영상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이 화면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들었던 거를 좀 떠올리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1회차를 안 듣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1회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면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지요. 예, 15년 전에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에요. 이게 1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수도할게요. 요거 눌러서 자, 수도를 하면 바로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얘가 재생하는 거고, 얘는 맨 뒤로 가는 거고, 얘는 소리를 좀 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18초짜리 영상인데, 지금 이 빨간색이 가 있는 자리 있죠? 화면에 영상이 멈춰 있는 자리가 지금 12초. 예, 바로 12초. 가 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좀 보고 있다고 현재 여기 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기 이 빨간색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걸 이렇게 조절하시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수업 영상 들으실 때 여러분이 다시 보기 하시잖아요. 다시 시청.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를 하실 때는 그때는 앞에서부터 다 들으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만 들으셔도 되죠. 네, 그럴 때는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이셔서 원하는 시간을 찾아서 그 부분만 들으셔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 영상의 길이와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거고, 이건 영화관 모드라고 해서요. 이걸 화면을 가로로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거죠. 옆에 지금은 여기는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영화관 모드로 보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화면이 옆으로 쫙 길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형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 밑에 쬐끄맣게 영상이 따로 플레이어가 되는 게 바로 소형 플레이어. 그래서 보시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더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누르면 이거는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설정이죠.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을 보실 때 속도를 조절해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 들으시는 거는 속도 조절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시 보기 하실 때 이미 영상이 올라온 거를 다시 보실 때 그럴 때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화질이 여기 화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눌러보면요. 그때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게 240인데 지금은 720 이상으로 보시면 그게 화질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올리신 분이 이 영상을 올린 이 사람이 화질이 안 좋은 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영상 올린 것 자체가 저해상도로 올렸을 때 이렇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해상도로 전송을 해도 자동으로 이게 해상도가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조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우리 수업 시간에 화면이 갑자기 흐려서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바로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를 눌러서 바로 품질을 바꿔서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에도 있죠. 위에 점점점. 그 스마트폰 화면에 보시면 위에 점점점이라는 거 있죠. 자, 그걸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도 품질을 조정해서 보실 수 있어요. 품질과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볼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자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할 때 밑에 자막으로 영어가 나오는 거죠. 다시 누르면 자막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막이 등록이 돼서 밑에 말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자막이 나오게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자막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자막이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검색을 하실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활동을 하시려면 이제 유튜브에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버로서 또는 크리에이터로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영상들을 잘 들어가서 보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찾아보시고 특히 이제 분야가 있거든요. 먹방이라는 것도 있고 뷰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패션 또 음악 그 다음에 사운드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려면 어떤 분야에서 할 건지를 그 분야를 좀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뭐 은퇴하신 분이다. 뭐 내가 의사인데 은퇴를 했어요. 이러시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러시면은 그런 지식들 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으로 여러분이 촬영을 하셔서 그걸 또 올리시는 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아니면 법률가시면은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법률 지식들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이제 부동산 정보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내용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예능, 재밌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도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하실 때 그냥 일상적인 거, 너무 뭔가 그냥 일상적이고 막 이것저것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사람들이라는 건 아무래도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정하셔서 그 분야의 유명한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그런 이제 채널들을 한번 구경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널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를 찾는다 이러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또 영상을 찾아서 보셔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채널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연예인들도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니어들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막내 할머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본인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채널이에요.
이걸 우리가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이 올려져 있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뭐요? 이건 채널을 안내하는 거, 채널. 그리고 옆에 구독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이 영상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밑에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만 보실 거면 이 영상을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채널을 방문하고 싶으시면 바로 이 채널 이름 보이시죠? 이분은 영상을 손녀가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녀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고요. 이분은 그냥 그 영상에 출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눌러보면 그럼 우리는 이분 채널로 방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채널을 방문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기를 배너라고 부르고요. 배너. 말하자면 블로그의 타이틀에 해당이 돼요. 타이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이제 프로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는 화면 꾸미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게 요거 만들어서 집어넣고 요거 프로필 사진 넣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홈 꾸미기 정도 그리고 정보 같은 거 요 정도만 등록하면 꾸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블로그나 이런 데 막 꾸미게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요. 그런데 유튜브는 꾸밀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것만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런 메뉴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나는 홈에 뭐 보여줄 건지만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기는 어렵지가 않죠. 자, 지금 우리는 채널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채널을 방문해서 이 사람의 채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올리신 동영상을 다 보고 싶으면 여기에 동영상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이분이 올리신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올린 것보다 차례대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몇 명인지 보이시죠?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익을 올리시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어느 정도 이상 인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조회수가 또 어느 정도 그 정한 기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넘어야만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게끔 그 신청 자격 조건이 생겨요.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무조건 올린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기준이 있어요. 구독자 뭐 몇 명, 그 다음에 조회수 얼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나도 광고를, 내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싶다, 이런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또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광고가 내 영상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 광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익을 발생이 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최소 6개월부터 한 1년간은 열심히 영상을 올리면서 성실하게 하셔야 그 이제 조회수와 구독자를 올리셔야 이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널을 들어가셔서 그 사람 채널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보시는 게 좋죠. 나하고 비슷한 채널을 운영하고 나하고 비슷한 분야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런 걸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검색도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다 어떻게 해요? 포토샵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 이렇게 포토샵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그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거나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가 옛날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이제 요즘은 대부분은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내가 모르는 것들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저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청소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창문
창문을 깨끗하게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창문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이세요? 창문 시트지 붙이는 방법, 창문 바람 막는 방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창문 시트지 제거하는 방법,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럼 제가 창문 시트지 붙이는, 여기 보면 창문 뽁뽁이 붙이는 방법, 이거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거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이런 데서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따라 하시는 경우도 많고, 요리법도 여러분이 많이 따라 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검색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쓰세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필터. 그래서 이 검색된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 싶은 순서대로, 최근 순서대로 보고 싶다던가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건을 줘서 내가 보고 싶은 순서대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필터라고. 예.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했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1회차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안 보신 분은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 꼭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채널 만들고 이런 이제 동영상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후반부에 채널 만들고 영상 올리고 기본적인 꾸미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 컴퓨터로, 아마 스마트폰은 이미 로그인 되어 있으실 거고요. 컴퓨터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구글 계정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 비밀번호도 변경하는 방법 제가 1회차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변경하셔서 그리고 꼭 메모하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로그인 되게끔 꼭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 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영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채널 들어갔잖아요. 채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나 이거는 이미지 편집하셔서 삽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홈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거를 꾸미고 이런 거는 영상이 있어야 여러분이 가능하세요. 영상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데 올려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영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건 저 일단은 잠깐 내려놓을게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 자꾸 아까 제가 안 닫아서. 예. 자,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개인이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들을 우리가 바로 UCC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이 UCC를 만드는 거예요. 유저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UCC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UCC라는 걸 만드는 거죠. UCC는 꼭 영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 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종합한 게 뭐예요? 그게 동영상이잖아요. 영상. 여러분이 영상 만드실 때 글도 쓰지요. 자막이나 또는 이런 내용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글도 들어가죠. 그리고 영상만 넣는 게 아니라 또 사진도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 촬영하신 거 편집해서 넣으시고요. 예, 영상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비디오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UCC를 하실 때 만드는 게 또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려고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UCC라는 건 결국에는 대부분 동영상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 안에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요즘에 UCC 컨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UCC로 이제 기업이나 또는 일반 관공서에서 UCC 뭐죠?
콘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엔 UCC로 이런 여러분이 이런 공모전, UCC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일단은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이 만든 영상이 있어야 되고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UCC 공모전이나 이런 데에도 여러분이 출품을 하시려면 UCC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UCC를 뭐 유튜브에 올리려는 목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UCC 유튜브에 올리시는 게 다 UCC죠. 여러분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예. 예. 왜냐하면 남의 거를 올리시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걸 올리는 게 이제 UCC인데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 목적이죠. 이 수업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UCC 공모전에 내려고 만드시는 경우도 많지 있죠.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거든요. 상금도 좀 크게 돼서 기업이나 또는 관공서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UCC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영화제도 있어요. UCC 이런 거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인영화제죠. 노인영화제 보시면 막 진짜 유명한 무슨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일반 시니어들이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그런 촬영 도구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들하고 또는 아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출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UCC 공모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영화제라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출품됐던 작품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UCC 공모전이나 노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UCC를 만드시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작업은 첫 번째 뭐 하세요?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그쵸? 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영상을 찍을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일단 정하셔야죠. 어떤 주제로. 그쵸? 그래서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하세요? 촬영을 하시는 거죠. 촬영을 하시고 근데 그 촬영을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을 찍으시는 거죠.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뭐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쵸?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편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거죠. 사진 편집 또는 영상 편집. 사진 편집하는데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영상 편집으로 가져오고, 영상은 또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UCC를 만드시려면 사진 편집하는 거, 영상 편집하는 거를 둘 다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종류가 컴퓨터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컴퓨터로 할 건데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거 말고 우리가 이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런 영상 편집, 사진 편집하는 수업을 한 번씩 다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워낙 기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다뤄보시고 본인이 가장 편하고 쓰기 좋은 걸로 하나 선택하셔서 그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죠. 업로드. 그걸 업로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하지요. 그리고 저희 UCC 공모전이나 노인영화제 올리시는 분들도 그걸 출품하기 전에 유튜브에 먼저 올려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출품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왜냐면 이제 뭐 CD나 이런 걸로 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그걸 보게끔 예, 주소를 알려주면 그걸 보게끔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서 예, 그래서 아무튼 UCC 공모전이나 노인 영화제 같은 데 하실 때에도 유튜브에 업로드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어떤 내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촬영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혼자서 촬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조금 뭐 영화제 정도 가시면은 예, 그런 거는 이제 출연자도 필요하고 뭐 여러 명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게 그냥 나 혼자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정도로 하신다면 뭐 출연자가 필요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촬영하셔서 해도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먼저 촬영인데요. 자, 촬영이라는 걸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는 이제 각자 만드셔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각자 이제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라는 걸 하시는데, 촬영을 하실 때 우리는, 자, 촬영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죠. 예. 자, 잠깐만 제가,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 저희 김용술님 들어오셔서 자, 아까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봤네요. 예, 그래서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예, 제가 김용술님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도 하셨고요. 예, 인사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송봉환님은 언어 변경 기능이 없다라는 게 뭐죠? 아, 점점점이요? 혹시 그 크롬으로 들어가셨나요? 웹브라우저가 뭐 있으세요?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셨으면 안 보여요. 웹브라우저가 지금 성봉아님이 잠깐 질문을 올려주셔서 웹브라우저가 이걸로 들어가셨으면 점점점 없어요. 예. 웹브라우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들어가지 마시고 엣지나 크롬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뭘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셨다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확인 좀 해주세요. 엣지나 크롬으로 들어가셨는데 없으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엣지나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성봉아님.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 촬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크롬이신데 점점점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점점점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없는 경우가 없어요. 저 위에 점점점. 여기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크롬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로그인 바로 옆에 이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크롬으로 들어오셨다면 100% 있거든요. 예. 여기 있는 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없으면 그거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라서 예. 그래서 크롬 맞으세요. 예. 저 위에 위치를 또 잘 보셔야 돼. 위치. 로그인이라는 말 옆에. 이미 로그인을 하셨나요? 혹시? 이미 로그인을 하셨으면 없어요. 예, 이미 로그인을 하셨다면 안 보일 거예요. 로그인 안 했을 때 얘기해요, 제 말은. 예, 로그인 안 했을 때 여러분이 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로그인을 하셨으면 없어요. 예. 크롬인데 성봉아님이 벌써 로그인을 미리 난 했어요. 이러면 이 점점점 없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본인 프로필 사진 누르면 거기에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로그인을 안 했을 때 그때 점점점이 있고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마 점점점이 안 보일 거예요. 예. 그때는 본인 프로필을 누르셔야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로그인 돼 있으면 안 보이죠? 예, 우리, 여기 뭐죠? 성함이,
앞에 글자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YUG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자, 우리 닉네임이 YUG 0이라고 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안 보인다고, 예,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로그인 되어 있으면 안 보이시고요. 그때는 본인 프로필을 누르셔야 될 거예요. 프로필 부분을 누르셔야 그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프로필.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예, 로그인 했으면 안 보이세요. 예, 로그인 하셨으면 본인 프로필을 누르셔야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본인 프로필 사진 있어요. 아니면 사진이든 이름이든, 예, 그걸 누르셔야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점점점이 아니라, 예. 자, 저희,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촬영이라는 게 시나리오 다음이 촬영이잖아요. 그럼 촬영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이제, 촬영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이 촬영 도구가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같은 걸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보통 사진 찍는 건 이제 예전에 디카, 요즘 근데 솔직히 디카 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 찍으시는 게 캠코더. 이렇게 이제 이전에는 썼지요. 그래서 캠코더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또는 DSLR 뭐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따로 뭐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뭘로 다 찍으면 돼요? 예,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예.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이, 기능이 워낙 좋아서, 예, 스마트폰 갖고도 찍어서 영화제 출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영상이 흔들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흔들리는 걸 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요. 이거 이름이 뭐냐면 바로 짐벌이라고 해요. 짐벌.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만약 뭔가를 하나 구매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 짐벌 정도가 있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시면 이 짐벌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짐벌이를 이용하시면 영상 찍으실 때 흔들림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셀카봉하고 좀 달라요. 예, 셀카봉은 이렇게 보통 길게 가지고 예, 갖고 다니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손에 딱 맞게 가지고 이렇게 찍으시게끔 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벌이라는 거를 만약에 이제 촬영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예, 짐벌이라는 걸 또 하나 예, 좀 이용하셔도 좋죠. 그러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찍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삼각대라는 게 있어요. 삼각대. 이 삼각대는 이제 이거를 그 카메라를 정지시켜 놓고 그걸로 나를 촬영할 때 있죠.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 보시면은 보통 이제 본인이 앞에 앉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서 촬영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삼각대에다가 핸드폰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걸로 이제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짐벌 안에 요 밑에 요 삼각대 기능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짐벌을 사신다면 거기에 삼각대 기능이 같이 있는 걸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하나 가지고 두 개의 용도로 쓰실 수 있으니까 낫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짐벌 안에 삼각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한다면 조명, 예를 들어 우리가 밖에서 찍을 때는 이제 야외에서 찍을 때 보면 이제 햇빛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명이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휴대용 조명이라든가 들고 다니시는 조명 이런 것들을 또 연결해서 찍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이런 마이크를 또 하셔서 소리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시면 저거 쓰시면 돼요. 예, 조명은 뭐 되도록 밝은 날에 찍으시면 되니까 조명은 뭐 꼭 필요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도 여러분이 정 안 되시면 우리 스마트폰 살 때 이어폰 주잖아요. 그 이어폰 잘 보시면요 뒷면이 마이크가 있어요. 예, 우리 그 휴대폰 구매하실 때 받으신 이어폰을 보시면 그 이어폰에 보면 오른쪽 라인에 이게
누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누르면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 있죠. 그거 뒷면을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쬐끄맣게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이크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 굳이 이렇게 마이크를 따로 준비 안 하시고 그거를 스마트폰에 꽂으셔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시고 말씀을 하셔도 소리가 좀 깨끗하게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필요하시면 그 스마트폰에 같이 들어있는 스마트폰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셔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제 생각에는 짐벌 정도 이런 게 있으시면 흔들림 없이 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면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로 찍으시잖아요. 자, 그럼 카메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진 편집이나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뭐 하는 기능인지 이런 건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런 설명은 안 할게요. 이 카메라의 각각의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그거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거기서 이 각각의 카메라에 이게 뭐 할 때 쓰는 건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는 그 설명을 이제 각각의 이런 기능이 뭐 하는 건지 그런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유튜브 이제 들어갈 영상 찍을 때 필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요. 기본적으로 촬영하시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그게 부족하신 분은 스마트폰 사진 편집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 이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실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요. 여기. 바로 여기에 들어가시면 촬영하실 때 사이즈나 이런 걸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설명드리려고요.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촬영을 하실 때요. 유튜브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튜브를 보시면 업로드할 동영상은 기본 규조가 화면이 16대 9여야 돼요. 16대 9의 비율.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16대 9의 비율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상이 어떻게 돼요? 예, 옆에가 만약에 가로가 좀 짧다 이러면은 옆에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검맣게 나오죠. 이렇게. 비율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세로로 찍지 마시고요. 이걸 돌려서 옆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네, 세로로 찍으시면 영상은 이만큼인데 세로로 찍으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찍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시꺼멓게 나오죠. 그래서 비율이 안 맞으면 옆에가 검맣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시면 가급적이면 유튜브에 올리려고 찍으시는 사진이나 영상은 옆으로 이거를 세로로 찍지 마시고 옆으로 찍는 게 좋고요.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옆에 검맣게 나오더라도 세로로 찍어야죠. 예. 그래서 옆으로 찍으시되 비율을 어떻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바로 16대 9의 비율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가로가 16, 세로가 9. 그리고 여기서 찍으시는 게 우리가 그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그걸 이제 해상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상 해상도. 여기 보면 P라고 붙은 거 보이죠? P. 이게 뭐냐면 픽셀이란 뜻이에요. 픽셀.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의 크기를 말씀드릴 때 그 단위가 센티미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픽셀이거든요. 그럼 이 픽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해상도예요. 해상도. 그래서 이 픽셀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색깔 값을 갖고 있는 점 하나, 이 점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해바라기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인 거예요. 점들의 집합이에요. 점이 모여서 그게 면이 되고 우리 눈에 사진으로 보이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색깔 값을 갖고 있는 점 하나, 최소한의 점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점 하나. 예. 그러면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얘기할 때 600 곱하기 40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가로가 보통 앞부분이 가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로가 600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에 점이 몇 번 들어가요? 이게 점이 요 한 줄을 찍기 위해서 점이 600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 한 줄을 찍기 위해서 점이 600번이나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점들이 갖고 있는 색깔 값이 다 다른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이 갖고 있는 색깔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이게 해바라기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들은 뭐예요? 노란색 색깔 값을 갖고 있는 점들이 모여서 해바라기의 이런 이파리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점들은 바로 녹색. 녹색도 색깔이 다 다양한 거죠. 그 녹색의 색깔 값을 갖고 있어서 우리 눈에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이 600개의 점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그게 몇 번이요? 바로 400번이요. 400번, 400줄. 그런 점들이 400줄 들어가서 우리 눈에 이게 이렇게 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점이 이걸 두 개를 곱하면 24만 번의 점이 찍혔다고 봐야 되겠죠. 24만 번의 점이 찍혀서 우리 눈에 이렇게 그런 점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 사진은 대부분 JPG로 보관이 되세요. 그래서 해상도에 다니는 픽셀이고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일반 이제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바로 픽셀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점들의 집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사진은 대부분 JPG로 보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찍으시게 되면 그거는 MP4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파일 형식이. 근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사진 편집,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이 JPG하고 MP4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대부분의 모든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JPG나 MP4를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다 인식이 되지요. 자,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요게 기본적인 이미지의 크기 해상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요. 사이즈가 사진이든 영상이 되겠죠. 사진은 영상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저장하시는 영상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 얼마여야 된다? 1080 픽셀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가로 사이즈가 1920에서 1080 이상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로 사이즈, 그러니까 만드신 영상이 가로가 얼마요? 1920 픽셀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어떻게 해요? 1080이요. 요 사이즈가 돼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영상이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실 때는요, 반드시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권장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해상도가 높아지면, 용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이면 이것도 괜찮아요. 1280에 720. 이것도 이 사이즈로 유튜브에 올리셔도 화질이 괜찮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HD거든요. HD. 영상 얘기할 때 우리 HD, FH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HD예요. 아이고, HB로 보이네요. 우리가 이 사이즈 1280에 720이 우리가 말하는 HD라는 품질이 고해상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1080 바로 1920의 이 1080을 FHD라고 보통 얘기하죠. FHD. 이게 이제 고해상도죠. 요즘에는요, 이거 더 높게 올리시더라고요. 막 1440이나 2160으로도 올리시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너무 큰 고해상도로 올리잖아요? 그럼 진짜 화질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가 그걸 받침을 못 해줘서 화면이 중간중간 끊겨요. 그러니까 너무 고해상도로 올리셔도 화면을 보기에 인터넷이 속도를 못 따라줘서 화면이 중간중간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로는 가장 잘 영상이
부드럽게 그 플레이, 그러니까 재생이 되게끔 하고 화질도 큰 무리 없이 보시고자 하신다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요 두 가지 1280에 720으로 만드시거나 그 다음에 1920에 1080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요 영상으로 만들려면 이 영상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촬영하신 영상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진이나 영상은요. 크게 찍은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진이나 영상은 줄이는 건 괜찮거든요. 원래 촬영한 것보다 줄여서 그걸 작업해서 저장하는 건 괜찮아요. 화질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작게 촬영하셔서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큰 화면에 맞추려고 하면 그럼 화질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질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죠. 영상 편집에서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하려면 여러분이 촬영하신 사진이나 영상도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너무 많이 작아도 조금 작은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작으면 만약 여러분이 사진을 예를 들어 영상을 만약 640에 480으로 찍었다고 치죠. 여러분이 촬영하기를 640에 480으로 찍었어요. 만약에 요 사이즈로.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280에 720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을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장할 때 이거를 1280에 720이 되게끔 크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720.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늘려야 돼요. 이거. 작게 찍은 거를 여기에 맞춰서 늘려야 돼요. 그러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1280에 720이나 1920에 1080으로 영상을 저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올린 거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진이나 영상 재료들도 그거보다는 같거나 크게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찍으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은 줄이는 건 괜찮아요. 크게 찍어서 줄여서 저장하는 건 괜찮은데 작게 찍으신 다음에 그거를 크게 확대해서 저장하는 거는 품질이 완전히 떨어져요. 우리 품질 안 떨어지면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됐죠? 예, 물론 인터넷 속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촬영한 자체가 그렇게 작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편집했을 때 그게 흐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화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하시느냐면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 그 카메라 화면에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그쵸? 예. 그런 분들 제가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제가 깜빡했네요. 자, 본인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려면, 그럼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유튜브 들어가 계시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유튜브에 들어가 계신 화면을 뭘로 바꾸세요? 그거를 저희 강의 영상으로 바꾸세요. 지금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 크롬이나 엣지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오신 다음에 여기서 뭐 하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컴퓨터로 보세요. 잠시만.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세요? 여기다가 성북구 4강의실. 성북구 4강의실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저희 영상 나오잖아요. 이걸 눌러서 컴퓨터로 먼저 보시고요. 네, 수업을. 컴퓨터로 보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돼. 네, 컴퓨터로 보시면 되죠. 네. 자, 되셨을까요? 예, 예. 그리고 이걸로 보시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되죠. 예, 그러시면 되세요. 예, 제가 요 생각을 못했네요.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 스마트폰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카메라로 들어오셔서, 예.
카메라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지금 컴퓨터로 보시고 카메라로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 여기로 들어오시면 카메라로 들어오셔서 저 위나 아래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시기 전에 요 세팅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가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전면 카메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셀카 사진 찍으실 때 주로 쓰시는 거고, 뒤쪽에 또 후면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면 카메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면 카메라 세팅하는 게 있고요. 보통 밑에 전면 카메라 세팅하는 게 또 따로 있지요. 자, 찾으셨나요? 그럼 거기에 사진 크기라는 거 보일 거죠. 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의 사진 크기 눌러보시면 이제 갖고 계시는 그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해상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다르세요.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일단 16대 9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실 때 되도록이면 16대 9로 찍으시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개만 이제 좀 세로로 찍거나 이렇게 해서 비율이 안 맞는 건 괜찮은데 전체가 다 비율이 안 맞으면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16대 9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6대 9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저는 두 개 중에 이걸로 찍으면 되죠. 이 사이즈로. 그거보다 더 작은 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로 찍게 되면 화질은 좋을지 몰라도 용량도 엄청 늘어나죠. 사진은 그렇다 치고 동영상은 용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쬐끔만 찍어도.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보다만 크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장소가 메모리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720, 바로 1280에 720에 맞추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으면, 예, 그러면 요거에 있으면 요거에 맞춰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는 이 사이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권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로 찍으면 되는 거죠. 2560에 1440. 그걸 찍어서 이제 그 영상을 편집할 때 저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나 이런 거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은 만약에 요 작은 사이즈가 있다면 여기에 맞추시면 되고, 예, 만약 그게 없으시면 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로 고르시면 되죠. 그리고 메모리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용량이 많으시다면, 예,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1920에 1080에 맞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찍으면 돼요.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종에 따라 다르시니까 본인 거로 확인하시라고요. 내 거는 뭐로 돼 있나. 내 거는 뭐로 돼 있는지, 예, 여러분이 촬영하시기 전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나 사진을 찍기 전에 사이즈가 얼마로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지정하셨으면, 예, 되고 나가야죠. 나가려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요거. 이거 눌러서 나갈 이전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후면 카메라에도 뭐가 있으세요? 바로 동영상이 있죠. 자, 동영상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동영상은요, HD냐, 또는 FHD냐, 이 두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너무 고해상도로 찍으시면 메모리가 이 영상을 몇 분만 찍어도 용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진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더 고해상도로 찍으셔도 용량이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영상은요, 조금만 높게 잡으셔도 똑같은 5분을 촬영해도 용량이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나는 이 두 개 중에 화질이 중요해? 그러면 메모리보다 화질이 중요해? 그럼 이걸로 가시고, 난 메모리가 조금 절약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시면 이걸로 가세요. 그래서 HD나 FHD로 가세요. 이거는 뭐냐면 프레임의 개수예요. 같은 FHD인데 프레임이 다른 건데요. 여기 보통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30프레임이거든요.
예, 기본적 세팅이. 그런데 이건 60프레임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용량이 좀 더 커지죠. 같은 FHD인데 이게 용량이 좀 더 위에 60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거 60fps라고 돼 있는 게 조금 더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30프레임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찍어 보시고 화질이 나쁜 것 같아 그럼 그때 올리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두 개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다시 이전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걸 밀어 올리시면 바로 뭐예요? 거기에 바로 전면 카메라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촬영할 때 후면도 쓰고 전면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도 똑같이 세팅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크기 보이시죠? 자, 이 사진 크기 누르시고 사진 크기. 자, 누를게요. 예, 그럼 후면 카메라보다요, 전면 카메라가 훨씬 더, 예, 그 범위가 적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적어요. 왜냐면, 후면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은 거는 선택권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여기 전면 카메라에서는 제가 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16대 9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6대 9로 저 비율을 맞춰서 이제 화면 비율에 맞춰서 16대 9짜리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고민할 거 없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선택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크기도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누르시면 예, HD냐 아니면 FHD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죠. 되셨어요? 그래서 용량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이 찍으실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 타입이니까 그렇게 찍어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용량도 너무 높게 잡아주시면 일단은 저장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그렇게 충분하지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다든가 영상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리고 영상 찍으신 건 어디서 확인하세요? 자, 요거 영상 찍으신 거 취소하고 이제 나올게요. 그래서 그런 세팅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예. 자, 취소하고 나올게요. 나머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스마트폰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찍으신 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갤러리에 가시면 스마트폰에서 보려면 갤러리에서 보시면 되죠. 갤러리에서. 스마트폰에서 보시려면 갤러리에서 보시면 돼요. 갤러리에서 예, 자 갤러리 들어가 볼게요. 그럼 갤러리 들어가시면 갤러리에 어디서 보세요? 바로 여기에 보면 앨범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앨범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앨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촬영해서 찍으신 거면 카메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받으셨다면 그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다운로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셨다면 그거는 스크린샷으로 들어가는 거죠. 캡처하신 거. 직접 찍으신 건 카메라로 저장이 이제 카메라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별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실 수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을 하셨다면 나머지는 사진 편집하신 결과는요. 대부분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내가 작업을 했다. 그럼 만약에 제가요, 뭐 예를 들어서 포토 디렉터에서 작업을 했다 이러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에 포토 디렉터라는 그 어플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그 안으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을 하시거나 영상 편집을 하시게 되면 그 편집하신 어플 이름으로 대부분은 그 어플 이름으로 이렇게 앨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내가 작업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직접 촬영하신 걸 보실 때는 갤러리의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거는 다운로드라는 데 있고 캡처하신 거는 스크린샷에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편집하신 거 스마트폰에서 편집하신 거는 그 편집하신 프로그램 이름, 어플 이름으로 보통 앨범이 생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가 촬영한 거 카메라 누르고 들어가서 제가 촬영한 사진을 하나 골라요. 이렇게 하나 골랐어요. 그럼 이 사진이 내가 만약에 컴퓨터로 연결해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저장 공간 위치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갤러리는 보여만 주는 거지 저장하는 데가 아니고요. 실제 저장은 메모리 안에 저장이 돼 있죠. 이 갤러리라는 건 그러니까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걸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갤러리예요. 갤러리가 저장소가 아니고요. 예. 갤러리는 저장소가 아니라 그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인 거예요. 어플, 프로그램. 그럼 이게 진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싶으면요. 그때는 이 사진을 또는 영상을 터치하시면 저 위에 점점점이 보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요.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I로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저처럼 점점점이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여자리에 이렇게 I, 소문자 I 아시죠? 영어. 그 I처럼 돼가지고 동그랗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종에 따라 좀 달라서요. 그걸 누르시면 거기 뭐가 나와요? 자, 저 누를게요. 저는 점점점이니까 거기에 바로 상세 정보라는 말이 보여요. 상세 정보.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바로 거기 누르시면 이게 언제 촬영이 됐고 언제 찍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상도가 얼마짜리고 이건 제가 엄청 크게 찍었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내장 메모리라는 말 보이시죠? 예,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에 어느 폴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진을 이따가 제가 선 연결해서 컴퓨터로 제가 복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편집이잖아요. 편집.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편집하실 거면 옮기는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시면 되죠. 근데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건 단점이 있죠. 너무 작아요, 화면이.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촬영하신 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에서 사진 편집도 하시고 영상 편집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사진 편집, 영상 편집 하신 거를 이제 내 유튜브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사진 편집, 영상 편집을 우리가 맛보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프로그램을 깔아서 설치해서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려면 이제 만약에 물론 예제도 있어요. 예제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앞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거를 옮기는 것도 알아야죠. 컴퓨터로 옮기시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옮기고 싶은 사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위치를 알고 싶으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따 만약 컴퓨터하고 연결했을 때 바로 DCIM에 카메라라는 폴더에 들어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장 장소. 바로 여기가 저장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신 거는 바로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에 들어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취소할게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요, 취소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여기서 올려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포토 디렉터라는 이 앨범이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사진 편집해 놓은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포토 디렉터로 제가 편집해 놓은 건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게 눌러서.
그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에서 작업 내가 뭐 어디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에 작업을 하려고 이걸 컴퓨터에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터치하시고 저 위에 뭐예요? 점점점을 눌러보면 거기에 상세 정보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기억돼 있대요? 바로 보세요. 이따 컴퓨터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소를 보시게 되면 바로 DCIM의 포토 디렉터라는 폴더를 찾아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사진을 내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려면 이따가 선 연결해서 컴퓨터로 옮길 때 어느 폴더를 찾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저장 위치예요. 스마트폰에 여기 폴더 안에 보관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옮기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갤러리에는 보여만 주는 거지 실제 저장되어 있는 건 이제 저장소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거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그 점점점이나 인포메이션 I라고 되어 있는 거 소문자 그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를 I라고 되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상세 정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예요?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복사하시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하시고 영상 편집해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컴퓨터로 작업을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내가 촬영한 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불러다가 컴퓨터에서.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분 쉬고 이제 선 연결해서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면 컴퓨터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복사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실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시잖아요.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우리가 미리 좀 연습을 하신다면, 자, 여기서 연습을 하신다면요. 여기 먼저 요거부터 좀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컴퓨터 기초나 다른 수업을 들으셨을 때 아마 요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그게 이제 폴더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가 복사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또 삭제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여러분이 연속적인 걸 선택하실 때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Shift 클릭을 누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연속을 하실 때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하고 싶다 이러시면 컨트롤 A를 누르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어떻게 해요? 제가 샘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샘플 사진 컴퓨터에. 그래서 제가 컴퓨터 들어가서요. 요거 내 PC 누르고 예,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C 드라이브에 가서 저희 여기에 샘플 예제라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데 가서 연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샘플 사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화면 크게 할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게 뭐 스마트폰에 있든 컴퓨터에 있든 상관없어요. 제가 만약에 복사를 하고 싶은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모두 다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해야 돼요. 삭제하거나 이런 걸 반복해. 만약 이게 10개다. 그럼 10번 하셔야 돼요. 복사나 이런 거를. 낱개별 하나씩.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뭐 10개든 20개든 상관없이 한 번에 끝내야지요.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하려면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를 누르고요. 클릭.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와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고 그리고 클릭. 그러면 위에 거만 이렇게 파래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복사하면 지금 두 줄이 다 복사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삭제를 하면 두 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속된 거,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이러시면 첫 번째를 그냥 클릭하시고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서 무슨 키 누른다? Shift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걸 범위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빈 공간 누르면 해제가 돼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요,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게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것만 선택하고 싶어요. 3장.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붙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다 하고 싶다. 이렇게 5장을. 그러면 그때는 얘를 클릭하고 여기 5번째에서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5개만 선택이 돼요. 이건 연속이니까. 그쵸?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요거하고 이거하고 요것만 선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비연속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빈 공간 누를게요. 자, 여기에 요 첫 번째를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이제 떨어져 있는 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를 너무 세게 누르면 얘가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로 인식이 돼서 컨트롤 클릭은 선택이지만 컨트롤하고 드래그는 복사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사진이 여러 개 생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너무 세게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컨트롤 누르실 때 마우스를 살짝 누르셔야 돼요. 클릭. 그리고 또 여기를 어떻게 해요? 또 클릭. 이때요 컨트롤은요 다 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두 번째 거 할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 컨트롤 손 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3개만 지금 선택이 돼 있죠. 파랗게.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복사하면 요 3장만 복사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삭제를 하면 요 3개만 지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예.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자, 그럼 제가 또 아무 데나 누르면 또 해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연속 떨어져 있는 거를 범위정하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첫 번째는 그냥 누르고 두 번째 거부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 줄에 하나씩만 할 거다. 이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그냥 누르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누를 때부터 누르기 전에 컨트롤 먼저 눌러요. 그리고 클릭. 살짝만 하셔야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클릭, 또 클릭. 이러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컨트롤은 손 띄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은 두 번째 누르기 전부터 눌러서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 내가 다 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비연속. 자, 그 다음에 빈 공간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이거 다 선택했으면,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옮겼으면 좋겠어요.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키보드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컨트롤 A요. 먼저 왼손으로 어떻게 해요? 컨트롤 누르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A를 눌러줘요. 근데 A는 누르자마자 손 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을 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컨트롤 누른다. 누르고 있어야죠. 두 번째가 A를 눌렀다가 손 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컨트롤에서 손 띈다. 그러니까 컨트롤은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손 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알파벳 A를 눌렀다 손 띄시면, 예, 벌써 다 선택됐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손 띄시면 돼요. 이게 바로 모두 선택이에요. 전체 선택. 이걸 하실 줄 알아야 우리가 복사, 이동, 삭제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복사나 이동이나 삭제를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거니까. 자, 다 되셨죠? 다 듣게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요. 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연결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해주실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사항이
첫 번째, 스마트폰이 잠겨 있으면 켜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잠겨 있는 상태에선 연결을 해도 연결 안 돼요, 컴퓨터에. 그래서 스마트폰이 암호가 있거나 화면이 꺼졌거나 이러시면 암호를 입력해서 그림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화면을 풀어서 홈화면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홈화면이 나오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선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화면에 뭐가 나와요. 스마트폰 화면에 데이터 연결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허용이라고 눌러주셔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나오면 허용이라고 하세요. 자, 세 번째는 연결이 다 됐으면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세요. 들고 계시지 말고. 왜냐하면 들고 있다가 움직이면 선이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요. 자, 연결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이 화면이 꺼져 있으면 화면을 켜고 홈화면이 나오게 해준다. 두 번째, 연결했을 때 데이터 연결을 허용하냐고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면 허용이라고 눌러준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결하신 다음에 화면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나오면 허용이라고 누르시고 조금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을 책상이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라고. 들고 계시지 말라고요. 왜냐면 들고 있다가 데이터 막 옮기고 있는데 내가 막 움직이는 바람에 선이 훅 빠졌어요. 그럼 잘못하면 거기 찍은 사진도 다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계시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화면은 이제 다 켜셨죠? 스마트폰. 화면 다 켜져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해달라고 했던 데이터 연결하는 연결선. 이걸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어디다 꽂으셔야 돼? 이거는, 자, 잠시만요. 제가 요거. 자, 이거는요, 바로 스마트폰 보시면요. 스마트폰 아래쪽에 있죠. 연결하는 데가. 요 밑에. 그래서 요거는, 요 쬐끄만 거 있죠. 요 부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스마트폰의 요 아래쪽에 꽂는 난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 컴퓨터에 보시면 USB 꽂는 난이 있어요. USB. 거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꽂아주셔요. 자, 스마트폰에 먼저 꽂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다 꽂으세요? 바로 컴퓨터의 본체에 USB 꽂는 안에다가 꽂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기다리시면 화면에 데이터 연결을 허용하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허용이라고 누른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내려놓는다. 들고 있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그럼 화면에 연결이 되면 뭐가 또 메시지가 떠요. 연결됐다고. 그럼 닫아버리시면 돼요. 컴퓨터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뭐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 USB나 이런 거 꽂았을 때 화면에 뭐가 뜨거든요. 새로운 기계가 연결됐다고. 그럼 닫아버리시면 돼요. 이거는. 자, 연결 다 되셨을까요? 예. 자, 그럼 저도 이제 내릴게요. 이제,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연결됐지요?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바로 그 바탕화면에 내 PC라는 거 있어요. 내 PC. 이게 이제 파일 탐색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에 장치 및 드라이브라는 말 밑에 여기에 본인 스마트폰 모델명이 보이면 연결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연결은.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선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충전만 되는 선이 있고, 충전과 데이터 그러니까 전송할 수 있게끔 연결선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전만 되는 선이면 꽂으시면 충전만 되고 이렇게 컴퓨터의 인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그냥 충전만 하는 거. 하나는 충전도 되고 데이터 옮기는 것도 가능한 케이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실 때 받은 줄은요. 그건 대부분 다 뭐예요?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충전도 되고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줄이고요.
요즘에 이렇게 막 여러 개 달려있는 거 주는 경우 있잖아요. 충전하는 거. 그거는 충전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선물 같은 걸로 많이 그런 거 이벤트로 많이 주던데요. 예. 선은 이게 꽂는 건 하나인데 잭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거.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충전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이시면 연결 잘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거 들어가시는 거죠. 더블 클릭으로. 그러면 이제 내 스마트폰 안에 저장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더블 클릭 누를게요. 그리고 참 여기 전에 제가 잠깐 나갈게요. 도로 나가려면 여기 있는 화살표 요거나 요거 눌러주시면 다시 이전으로 나가거든요. 자,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죠. 그럼 여기서 혹시 여기에 SD 카드가 있으시면 카드라고. 여기 카드라고 하나 더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SD 카드를 꽂으신 거죠, 본인이. 메모리를 하나 더 추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만 있으신 분은 추가로 꽂은 거 없이 그냥 스마트폰 살 때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저장소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들어갈게요. 자, 더블 클릭 누르시면 거기에 노란색 폴더가 많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나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 살 때부터 들어있던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플을 설치해서 그 어플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뭐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그럴 때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자동으로 그 어플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노란색 폴더는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 스스로가 자동으로 이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는 경우도 많지요. 자, 이게 내 스마트폰 저장소에 있는 폴더예요. 그럼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저장 위치. 그때 카메라로 찍은 카메라에 있는 거. 그게 내가 찍은 거라고 했잖아요. 직접 그 카메라로 촬영한 거. 그거 아까 위치 기억하세요? 바로 어디요? DCIM. DCIM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거 들어가시면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에 의해서. 카메라로 찍고 이러시면 자동 생성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럼 그 안에 바로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또 폴더가 있죠. 바로 거기에 카메라 있으시죠? 그거 들어가시면 아까 갤러리에서 보신 사진들이 여기서 보인다고요. 아까 그 갤러리에 카메라로 들어가서 보신 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그럼 제가 다시 나오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폰이라는 거 누르셔도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두 번 눌러야 되고 이거 누르시면 요거 누르면 폰이라는 거 누르면 한 번에 맨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잖아요. 요거 여기 달려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두 번 누르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두 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으니까. 나오고 또 나오고. 자, 그래서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온 거예요. 폰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에가 폰이라고 되어 있으면 맨 앞에 저장소에 맨 앞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요. 다운로드라는 것도 있나 보세요. 다운로드. 자,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다운로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다운받은 사진은 여기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진은 여기 픽처 안에 들어가요. 픽처. SNS에서 다운받으신 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다운받으신 거는 이 픽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요. 되셨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아까 제가 갤러리에서 이거 저장소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점점점 누르고 상세 정보 들어가시면 그 저장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서는 여기서 찾아가셔도 되죠. 순서대로 더블 클릭 누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폴더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그런 기본 어플에 의해서.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우리가 찍은 거 보려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바로 DCIM의 카메라로 들어가시면 되지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자,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 이제 닫을게요. 자,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스마트폰 연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연결해서 확인하시는 것까지 다 하신 거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진짜 스마트폰에 그 DCIM에 있는 카메라에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촬영한 거를 이제 컴퓨터로 복사하는 작업을 해야죠. 우리가 복사가 있고 이동이 있거든요. 복사는 스마트폰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 더 컴퓨터에다 만드는 게 복사고요. 이동은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원하는 컴퓨터에 이사 보내는 거예요. 이사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사하고 나면 스마트폰엔 없어져요. 복사는 스마트폰에도 있고 내가 원하는 컴퓨터에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게 복사고, 이동은 스마트폰에 있는 거는 삭제가 되고요. 그게 어디로 이사 와요? 컴퓨터로 옮겨오는 게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건 복사와 삭제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거 옮길 때는 이동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다가 잘못되는 순간 사진이 싹 없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도 없고 내 컴퓨터에도 없고. 이동하고 있는데 뭐 에러가 났다든가 선이 빠졌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옮기다가 날아가는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오류가 나면서. 예,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 사진은 나밖에 없는데. 그쵸? 예. 그럼 또 촬영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복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잘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잘 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가 없으면 스마트폰에서는 그럼 스마트폰으로 다시 가셔서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야 그게 안전하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스마트폰에 있는 거 복사하는 거 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순서대로. 자,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걸 컴퓨터로 복사하는 순서예요. 자, 요거 좀만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예. 화면이 다 안 들어오네요. 예, 잠깐만, 제가 조금만 줄여볼게요. 예. 그래도 안 들어오네요. 내용이 좀 긴가 봐요. 한번 더 줄여볼게요. 예. 이제 다 들어오죠. 예. 자, 여러분이 이거 쓰시려면요. 지금 쓰지 마세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요. 화면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생을 해서 지금 끝 무렵 뒷부분에서 뭐 하시면 돼요? 이거를 화면을 멈춰 놓고 그때 쓰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온라인 강좌잖아요. 온라인 강좌는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거 나오면 화면을 딱 멈추게 하시는 거 아시죠? 배우잖아요, 우리. 유튜브 그 영상 볼 때 그 줄 2개짜리 그거 누르시면 화면 정지시킬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때 메모하셔도 되죠. 아니면 그때 그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되고. 지금 메모하시려고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예. 자, 요대로만 우리 복사하면 돼요. 이게 복사하는 순서예요. 됐지요? 그럼 저하고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컴퓨터 연결선으로 연결한다. 우리 연결했잖아요, 이미. 이미 하셨죠? 그리고 연결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어요. 예, 화면을 잠겨있는 걸 풀어주라고 그랬죠. 홈화면이 나오게. 그 다음 2번째가 뭐예요? 데이터 연결하냐고 물어보면 허용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3번째는 내려놓으시라고 했죠. 들고 있지 말라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탕화면에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바로 장치 및 드라이브 아래에 있는 거기에 아까 우리 이거 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더블 클릭하고요. 화면에 표시된 폰 또는 내부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거 아까 하셨어요. 2번, 3번. 자, 우리 2번, 3번 해볼게요.
자, 연결은 했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로 바탕화면에서 내 PC를 누른다. 내 PC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열리죠. 화면 최대화하세요. 크게. 됐지요? 그리고 뭐 한다? 이 장치 및 드라이브라는 말 밑에 내 스마트폰 있잖아요. 예, 그게 인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폰이나 또는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따라서 이렇게 영어로 폰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부 저장소라고 나오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폰이나 내부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3번까지 하신 거예요. 자, 들어왔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볼까요? 자, 여기 4번에 표시된 폴더 중에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라고요. 더블 클릭하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복사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DCIM의 카메라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다.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 해볼까요? 예, 요거 4번. 예. 자, 그럼 어떡하세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위치가. 기종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 DCIM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세요?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여기 들어있겠죠. 자, 이런 건 영상이고요. 여기. 예, 영상.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4번 한 거죠. 4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내가 복사하고 싶은 게 있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더블 클릭 눌러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서. 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예. 됐나요? 예. 자, 그럼 이제 5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5번째 거. 바로 뭐예요? 복사하려는 파일을 범위 지정하여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위에서. 이게 중요해요. 위에서. 왜냐하면 마우스를 밖으로 빼서 오른쪽 누르시면 내가 범위 지정한 게 선택한 게 해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택하신 거 위에다 놓고 오른쪽을 누르세요. 근데 아까 선택하는 방법 3가지 기억나세요? 여기서부터 나 여기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고 시프트 클릭. 내가 원하는 거 몇 개만 고를 거예요.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클릭하고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하는 거. 나 여기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A 누르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다 하면은 너무 파일을 많이 하시면 끝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복사하는 게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 뭐죠? 다음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하시는 건 나중에 혼자 하실 때 하시고, 예, 지금은 한 5개 정도만 선택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사하려는 사진을 5장 정도만 선택해 주시고, 예, 모두 다 하고 싶으면 컨트롤 A를 누르면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예, 바로, 왜냐면 사진이 들어있는 게 막 어떤 분 몇백 장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예, 복사를 다 하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한 못해도 몇십 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스마트폰 오래 안 쓰셔도 될 때, 그럴 때 하시고, 여유 있을 때, 예, 지금은 5장만 할게요. 그래서 5장만 범위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놓고 뭐 하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된다고요. 자, 우리 5번하고 6번 할게요. 범위 지정하고, 그 위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눌러도 된다. 단축키로. 예. 둘 중에 아무거나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걸로 하세요. 오른쪽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그렇죠? 예.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5장만 할 거거든, 저는요. 그럼 저는 여기 5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럼 클릭하고 여기 5번째에서 Shift 클릭 누를 거예요. 자, 이게 5번. 선택한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다. 자, 선택하는 게 5번이에요. 예. 자, 선택하는 방법은 3가지 있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저는 5장 골랐어요.
됐지요? 그 다음 6번째가 뭐예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 5개 중에 위에다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라고요. 올려놨지요? 그리고 뭐 하세요? 올려놓은 다음에, 예, 바로 오른쪽을 누르시라고. 정확하게 하려면 컨트롤 C보다 오른쪽이 날 수도 있지요. 오른쪽을 눌러서 거기 보시면 누르지 마세요. 거기에 2가지가 있는데 잘라내기가 있고 복사가 있어요. 복사는 여기 그대로 놔두고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고요. 잘라내기는 여기서 없애고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사할 건지 이동할 건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동하고 싶으면 잘라내기를 누르는 거고 복사하고 싶으면 복사를 누르면 돼요. 그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라고 했죠? 잘라내기는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했죠. 잘못하다가 사진이 다 없어지는 수가 있다고. 예, 만약에 오류가 나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는 복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복사 누를게요. 복사. 그럼 여기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여기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은 잘못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복사까지 눌렀죠. 자,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제 6번째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뭐예요? 7번째. 지금 열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 탐색기라고 불러요. 이 파일 탐색기 왼쪽에서 복사될 위치, 예를 들어서 나 바탕화면에다 할 거야. 아니면 나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다 할 거야. 아니면 나 USB에다 할 거야. 본인이 원하시는 데를 가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장치에다 할 건지를 고르는 게 바로 7번이에요. 장치를 고른다. 장치를 고르는 게 7번이에요. 되셨죠? 예. 자, 해볼게요. 지금 이거 닫지 마시고, 이게 파일 탐색기예요. 자, 여기서 왼쪽을 보시라고, 왼쪽. 바로 왼쪽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왼쪽이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할 건지, 여기 바탕화면이란 글씨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뭐, 로컬 디스크 C나 D에다 할 건지,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제가 삼성 USB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건 제 USB예요. 어디다 할 건지를 골라주란 얘기예요. 그럼 USB다 하고 싶으면 USB를 꽂아놔야죠. 꽂아놨어야죠. 안 꽂아놓으신 분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USB에다 하고 싶으면 USB를 꽂아놨어야죠. 먼저. 예. 자, 저는 바탕화면도 있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SB도 꽂아놔서 USB도 보이고 다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어디다 하고 싶은지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디다 하고 싶어요? 바탕화면에. 저희 바탕화면에 할게요. 그럼 바탕화면이 나오겠지요? 예, 자, 여기까지.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장치에다 할 건지를 내가 골랐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바로 폴더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진을 골랐잖아요. 그냥 그대로 붙이기를 해버리면 다른 거랑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복사하거나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그게 폴더 단위로 하시는 거면 이걸 안 해도 돼요. 폴더 단위로 통째로 가져오시는 거면 8번은 안 하셔도 돼. 폴더를 가져올 때는. 지금 우린 폴더가 아니잖아요. 폴더는 노란색이잖아요. 그걸 가져올 때는 이 8번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곧바로 9번으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낱개로 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8번을 꼭 하셔야 돼. 그래서 8번은 파일 단위로 복사할 때는 꼭 해주셔야 되고, 예, 만약에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실 때는 8번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건너뛰셔도 돼요. 자, 다시요. 그거 하나만 메모해 주세요. 자, 만약에 파일 단위로 복사를 하신다면 8번을 꼭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폴더 단위로 복사를 하신다면 예, 그때는 8번을 안 하고 9번으로 가도 된다. 폴더 단위로 할 때는 7번에서 그냥 9번으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폴더를 통째로 하니까 방을 또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파일 단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 지정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정하냐면 바로 파일 탐색기 오른쪽에서 내가 그 사진을 넣고 싶은 폴더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야 돼요. 있으면, 폴더가 있으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하면 돼요. 그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근데 없어요. 거기 전 지금 바탕화면 골랐잖아요. 바탕화면에 노란색 폴더 중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넣을 만한 폴더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밑에 원하는 폴더가 없는 경우 오른쪽을 눌러서 뭐 하래요? 바로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누르고 거기서 폴더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하래요. 자, 다시요. 오른쪽 누르고 만약 폴더가 없으면 오른쪽을 누르고 어떻게 한다? 바로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를 눌러서 폴더를 누른다. 그러면 폴더가 생겨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쓰고 엔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만들고 싶은 폴더가 뭐냐면 뭐라고 할 거냐면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스마트폰 사진. 아니 이렇게 할 거. 사진. 스마트폰 사진? 말이 너무 긴가요? 스마트폰 사진? 너무 말이 길죠? 그럼 폰 사진이라고 할까요? 폰 사진? 그러면 세 글자니까. 자, 폰 사진이라고 전 하고 싶어요. 폴더 이름을.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 폴더가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뭐 한다? 바로 거기에 새로 만들기를 누른다. 그럼 새로 만들기에다 갖다 놓으시면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폴더라는 말이 생기죠. 그거 누르시라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바로 새로 만들기라는 걸 아이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마우스가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예. 화면을 확대하면은 지금 이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자꾸 나오네요. 예. 에러가 나네요. 자, 여기서.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자, 이제 되나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여기다 올려놨죠? 그럼 뭘 누르시라고요? 바로 폴더를 누르시라. 그럼 폴더가 생긴다고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폰 사진이라고. 예. 자, 이제 해볼게요. 예. 자,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뭐 한다? 네, 새로 만들기 한다면 폴더를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방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파랗게 돼 있다는 얘기는 마우스 누르지 마시고 쓰시란 얘기예요. 여기가 파랗다는 얘기는 그럼 그냥 쓰세요. 글씨를. 영어네요. 그럼 지우고 한영키 눌러서 폰 사진 그리고 엔터. 그럼 폴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빈 방이죠.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 방을 만드시고 그런데 혹시 이름 나 잘못 썼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름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라고 누르시면 다시 이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 또 누르시면 돼요. 만약 이름을 잘못 쓰셨다면.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똑같은 이름이 옆에 있지만 않으면 돼요. 같은 공간에. 예. 그래서 이름 잘못 쓰면 언제든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게 하세요. 됐지요? 예, 그리고 다시 엔터 누르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정해줘야죠. 나 여기다 할 거라고. 그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따닥. 그럼 안에가 비었죠. 방금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폴더가 있으면 더블 클릭하고 그냥 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없으면 지금처럼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만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로 9번째 뭐 한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해준다. 잘라내기를 하시든 복사를 하시든 갖다 넣는 거는 붙여넣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놓고 뭐 하세요?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아까 선택하신 사진이 일로 쭈루룩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일로 복사가 된 거죠. 저는 복사로 했으니까.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아까 스마트폰처럼 보게 하시려면 보기에 가셔서요. 여기서 뭘 눌러요? 큰 아이콘이라고 누르시면 예, 보기에 가셔서 큰 아이콘이라고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요. 근데 이거 왜 이래요? 이건 제가 세로로 찍어서 그래요. 옆에는 이거 카메라를 가로로 찍었는데 이거는 세로로 세워서 찍어서 사진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잘 됐지요? 복사? 예. 그러면요. 자, 이제 복사 잘 됐지요? 그리고 이제 창 닫아 볼게요. 그럼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폰 사진이라는 폴더가 생겼지요. 그 폴더가 생겼지요. 됐나요? 예. 그럼 일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복사가 잘 된 걸 확인했는데 이제 만약 이게 스마트폰에 이 사진이 필요가 없어. 컴퓨터에 복사 잘 된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또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계속 저장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에다만 하시면 좀 불안하니까. 왜냐면 컴퓨터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USB나 또는 외장 하드, 외장 하드 같은 데다가 외장 하드디스크 그런 데다 복사해 놓으시는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넣어놓고 외장 하드디스크에나 USB에도 하나 더 복사해 놓으시면 혹시 컴퓨터가 잘못되더라도 내 사진이 거기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컴퓨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데이터를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SB나 또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하나 더 복사를 해놓는 게 안전하죠. 그걸 우리가 백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 PC로 들어가서 여기 스마트폰 보이죠?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폰 들어가고 방금 복사한 거 있는 대로 가면 되죠. DCIM에 가서 카메라로 또 들어가죠. 복사한 거 있는데 그럼 거기는 그대로 있죠. 내가 복사한 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내가 지우고 싶은 거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나 여기까지 지우면 돼. 이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예, 저 복사 잘 된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삭제하면 되겠죠. 그럼 진짜 지워지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컴퓨터 C나 D에 있는 거 지우는 거는 휴지통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휴지통으로 안 가요. 복구가 안 돼요. 복원이.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USB에 있는 거 지우면은 그거는 휴지통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복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울 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범위정 잘 됐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삭제를 누르시면 이제 완전히 지워지는. 누르면 물어봐요.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예 누르면 진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 스마트폰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 몇 가지 되셨을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나면 시나리오를 만들고 촬영을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그 카메라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찍으신 다음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거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금 하신 대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자, 이건 닫을게요. 예. 자, 이거 지금 잘 못하신 분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보세요. 예, 그때까지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영상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요일날까지는 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고 다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무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포토스케이프. 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서 어떻게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영상 편집을 또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걸 할 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제도 다운받으셔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죠. 예. 자, 프로그램도 다운받으셔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